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리던 그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녀 셋이 우르르 들어섰습니다. 가장 앞선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 새 여자냐고 묻는 말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실화가 아닌 창작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64 서은옥입니다. 10년 전 남편을 암으로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혼자가 된 저는 오랫동안 외로움과 싸우며 지냈습니다. 자식들도 각자 가정을 꾸리느라 바빠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문화센터에서 박정호 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도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같은 처지라 그런지 자연스레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림을 함께 배우고 산책을 함께 다니며 정이 쌓였습니다. 작년 저희는 자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늦은 나이의 사랑이었지만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정호 씨는 자상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사업을 크게 해서 어느 정도 재산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늦게 만난 만큼 서로에게 더 애틋하고 살뜰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쯤 되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녀 셋이 우르르 들어섰습니다. 가장 앞선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 새 여자냐고 묻는 말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정호 씨의 전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왕래가 거의 없어 저는 얼굴조차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다짜고짜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알아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저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건 아닌지 확인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정호 씨는 당황한 얼굴로 자식들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딸은 눈물까지 보이며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뭐라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갔는지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간 뒤 저는 정호 씨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호 씨는 몹시 미안해하며 그동안 자식들과 소원했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전처가 세상을 떠난 뒤 자식들과 재산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앙금이 아직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우선 상황을 침착하게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의 경계심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재혼으로 혹시 자신들의 몫이 줄어들까 걱정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호 씨는 자식들을 따로 불러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와 결혼한 건 재산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이었다는 걸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도 명확히 짚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는 함께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 명확한 원칙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정호 씨는 결혼 전 재산은 자녀들에게 상속하기로 하고
혼인 후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서만 저와 나누기로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을 부부 재산 계약서로 명확히 작성해 두었습니다. 네 번째로 저희는 이 내용을 자식들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숨기는 것 없이 모든 걸 명확히 알리는 게 오해를 줄이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자식들도 서류를 보고서야 조금씩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저는 자식들에게 먼저 다가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제가 낯설고 경계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마다 작은 정성을 담아 먼저 연락하고 챙겼습니다. 처음엔 대면대면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저는 제 재산도 명확히 정리해서 자식들에게 알려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제 몫은 온전히 제 친자식들에게 돌아가도록 미리 정리했습니다. 이 사실도 정호 씨의 자식들에게 알려 오해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몇 달이 지나며 상황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큰아들은 어느 날 저에게 처음으로 죄송했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갑자기 새어머니가 생긴다는 게 두려웠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의 사랑과 재산을 다 빼앗기는 건 아닌지 불안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명절이면 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완전히 가까운 가족까지는 아니어도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저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황혼재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가족들과의 관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황혼재혼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주변에서 비슷한 갈등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혼을 결정하기 전 재산 문제를 명확히 정리해 두세요. 부부 재산 계약서 같은 법적 장치를 미리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양가 자녀들에게 재산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세요. 숨기려 할수록 의심과 오해가 커집니다. 세 번째로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보세요. 새로운 가족의 등장이 그들에게도 큰 변화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침착하게 대화로 풀어가세요.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각자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재산도 명확히 정리해 두세요.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게 갈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로 시간을 두고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세요. 가족이 되는 데는 서두르지 않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늦은 나이의 사랑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요. 다만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준비와 배려도 함께 필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여전히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낯설었던 자식들과도 이제는 편안한 사이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울림을 드렸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황혼재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편하게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